오늘은 2장,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입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먼저 피해야 할 것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강제적인 전환,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새로운 방식에 맞닥뜨리면 5가지 단계의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시간과 에너지의 상관관계로 나타낸 것이 퀴블러-로스 곡선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면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의 기간은 대체로 길지는 않으며 어떤 이는 연례행사처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방식이 현실화가 되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정의 한 과정입니다. 분노의 다음 단계는 타협입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해 주변 직원들과 협상을 한다든지 상사와 협상을 하여 우리는 예외로 해주세요 라면서 타협을 시도하는데 이때 타협이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는 우울입니다. 타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체념의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울은 곡선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마지막에는 인정 단계입니다. 이 우울 단계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 코칭은 열어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울 단계 사람들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및 커뮤니티를 통해 우울 단계를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 가져올 변화가 클수록 골의 깊이는 깊고 길어집니다.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CEO나 CIO가 변화를 드라이브 하려고 하나 너무 변화가 크면 우울의 골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임기가 먼저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작업을 줄이기 전에 애자일부터 확장하기입니다. 업무는 완료될 수 있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확장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노인은 보그너 레지스에서 조카에게 엽서를 쓰고 우편으로 보내면서 온종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엽서를 찾는데 1시간, 안경을 찾는데 1시간, 주소를 찾는데 30분을 보내고 메시지를 쓰는데 1시간 40분, 그런 다음 20분 동안 우체통까지 가는 길에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를 생각합니다. 그처럼 바쁠 수가 없습니다. 파킨슨은 덧붙이길, 동일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면 3분이면 끝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자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전혀 줄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애자일을 한 후에도 애자일 지원 인력만 10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사소한 일임에도 왜 완료일을 꽉꽉 채워서 모든 자원을 쓰려고 할까요? 저자는 이전에 애자일에 대해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강제적 수행을 강요당하면 안정적이고 관료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피해야 할 것은 애자일 참여를 실무진만 한다입니다. 압박받는 허리 조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간 조직의 특성상 실행 조직을 이끌면서 고위 리더로부터 업무 방법 변경, 전략 설정 등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애자일을 적용하자고 하면 대부분 고위층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허리 조직 및 IT 개발팀만을 대상으로 시작하면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로컬 최적화 이상을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문장으로 하면 맞게 줄여라입니다. 크게 시작하면 성과로 올라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화의 폭을 작게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적 확산만으로는 로컬 최적화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업무를 줄이기 위한 단순화가 필요하며 확장은 수평 방향이 아닌 수직 방향이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달성한다. 사람이나 상황 등에 따라 변화의 속도 및 폭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습득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화 속도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너무 크다면 처음부터 이기고 나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골짜기를 작게 만들면서 벽을 넘어야 합니다. BVSSH 지표는 작은 실행을 위한 대시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려면 하나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법칙이란 하나의 실험, 하나의 고객 또는 팀, 하나의 영역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예스맨들, 즉 혁신가 및 얼리어답터들을 초대합니다. 이들과 함께 위험 감수 범위 내에서 실험을 하고 성공하면 결과를 확산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이를 기록해 지식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회적 증거가 되며 다른 그룹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확산은 대부분 S곡선을 따릅니다. 참여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 성과가 보여지면 점점 참여하는 이들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혁신 지체자들은 중간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과 성과를 보고 뒤늦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팀과 비즈니스 영역에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BVSSH를 위해 최적화됩니다. 이런 변화가 엄청난 애자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애자일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BVSSH를 가능토록 최적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50년도 넘은 메인프레임 코드 작업일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의 광고 캠페인일 수도 있습니다. S곡선에서 왼쪽은 이전의 업무 방식, 기존 환경을 의미하며 이 영역에서는 이전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하는 영역입니다. S곡선의 오른쪽 부분은 점차 새로운 업무 방식이 확산되면서 이전 레거시 방식이 줄어드는 영역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강제한다면 위 그래프처럼 처음에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동력을 잃고 변화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저자의 경험상 대규모의 전통 조직이 전체 S곡선에 대한 80대 20 규칙에 도달하는 시간은 순풍일 때 최소 3에서 5년, 역풍일 때 5에서 7년이라고 합니다. S곡선에서 초기 기울기가 낮은 구간은 12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자는 너무 빨리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마라. 순풍의 경우 4년 후에는 오래된 스테이지 게이트 및 변경 제어 환경이 폐기됐고 모든 변화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수명 주기 및 제어 환경을 통해 관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S곡선은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S곡선들이 모여 큰 S곡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규모를 키우기 전에 먼저 줄여라. 오래된 큰 조직들에서는 비효율성 및 관료주의가 최대치로 팽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BVSSH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애자일을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성, 관료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자일 역량을 확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애자일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애자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크게 업무를 잡기보다는 업무 및 업무 시스템을 작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의 규모를 축소해 작게 한다는 것은 종속성의 제거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병목 현상 대응 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자율성이 높아지고 애자일 역량이 향상되게 됩니다. 책에서 저자는 보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쉬가 애자일 역량을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회사는 새롭게 구성된 애자일 팀의 성과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애자일이 창출하는 가치와 필요한 금전적 조직적 비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면 회사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 가치를 높이거나 변화에 대한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애자일이 아닌 애자일 역량을 수직으로 우선 확장하고 다음에 수평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팀 레벨로의 수평적 확장은 허리 조직들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허리 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션과 요구되는 성과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런 다음 서번트 리더로서 경청하고 코칭합니다. 저항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성공적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통한 개선 포인트를 인지합니다. 조직을 수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조직을 수직으로 분리하면 각 층의 인력을 골고루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지켜야 할 것은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니어 리더를 포함한 압박받는 허리 조직까지 있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팀 리더를 따를 준비나 사례를 따를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S곡선 상으로 보면 수직적 조직으로 시작하고 이후 수평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압박받고 있는 허리 계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코칭 카타입니다. 참고로 카타는 코칭 카타와 개선 카타가 있습니다. 개선 카타는 비전에 대한 방향,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며 코칭 카타는 리더가 이 개선 카타를 통해 팀을 코칭하고 성과를 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며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S곡선을 이해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지식 습득 속도는 제한된 속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를 S곡선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애자일을 확장하려면 업무 시스템을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수평보다는 수직으로 애자일을 적용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변화는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이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상 조직을 선별하고 어떤 리더십으로 이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3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